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성독수 교수입니다. 제10판 심리인법과 이해독 1155페이지에 제3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보겠습니다. 사마열혈TV 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3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로마적인 서설. 증권적 채권은 채권의 성립, 존속, 양도, 행사 등을 그 채권이 화체되어 있는 증권에 의하여 하여하는 채권을 말한다. 증권적 채권에는 기명채권, 지시채권, 지명소지인 철급채권, 무기명채권의 4가지가 있는데 민법은 이들 기명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2번 지시채권의 양도. 양가를 이번에 지시채권의 의. 지시채권은 특정인 또는 그가 지시한 자에게 변제해야 하는 증권적 채권이다. 화물상환증, 참고증권, 선호증권, 어음, 수표 등 상법, 어음법, 수표법이 규정하는 전형적인 유가증권은 배서금지의 기재가 없는 한 법률상 당연한 지시채권이다. 그 밖에 이론상으로는 민법의 적용만을 받는 지시채권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 이해가 없다. 따라서 민법의 지시채권에 관한 규정은 그 의의가 매우 적다. 양가로 이번에 지시채권의 양도 방법.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한다. 증서의 배서, 교부는 지시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이 아니고 성립 요건 내지 효력 발생 요건이다. 1156페이지 양가로 선물의 배서. 방가로 이번에 배서의 방식. 배서는 증서 또는 그 보충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방가로 이번에 배서의 모습. 배서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며 또 배서인의 서명이나 기명 날인만으로 할 수도 있다. 이를 약식배서 또는 백지식배서라고 한다. 이와 같은 약식배서의 경우에는 소지인은 1번에 자기나 타인의 명칭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할 수 있고 동그라미 2번에 약식으로 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배서할 수 있으며 3번에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않고 배서 없이 증서를 제3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할 수도 있다. 배서인은 증서의 소지인에게 지급하라는 뜻을 기재하는 소지인 출급 배서도 있는데 이러한 배서는 약식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지시채권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도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배서를 환배서라고 한다. 채무자가 지시채권을 환배서에 하여 방수하더라도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그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방금 3번의 배서 효력. 민법상 지시채권의 배서에는 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적 효력이 있다. 그러나 어음법, 시편법상 인정되는 담보적 효력은 없다. 판례해보겠습니다. 배서 금지의 문헌을 기재한 약속어음은 어음법상 배서의 방법에 의해서는 양도할 수 없는 것이나 배서 금지 어음이더라도 양도성 그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어음법 제77조 2항, 제11조 2항에 의하여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 그 효력으로서는 이를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구별한 외에 약속어음을 인도하여야 하고 지급을 위해서는 어음을 제시하여야 하며 또 어음금을 지급할 때는 이를 환수하게 하는 것이므로 증권과 분리시켜 양도하는 불합리한 경우는 생기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가해 이전적 효력. 민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지시채권이 양도되려면 증서의 배서 교부가 있어야 하므로 배서에는 채권을 이전하게 하는 효력인 권리 이전적 효력이 있다. 양가로나 자격수요적 효력. 배서 연속이 있는 경우에 피배서인으로 되어 있는 자가 증서를 소지하고 있으면 채권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자격수요적 효력이라고 한다. 최후의 배서가 약식인 때에는 증서의 점유자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 여기 배서 이런 거는 어음수표법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배웁니다. 예. 그리고 약식 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으면 그 배서에는 약식 배서로 증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한편 말소된 배서는 배서 연속에 관하여 그 기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 양가로 4번의 양수인의 보호. 민법은 지채권을 양수인을 보호하고 그 채권의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두 제도를 두고 있다. 1157페이지. 반가로 1번의 인적 항변의 제한. 지채권의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관계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러한 인적 항변은 그 배서인에게만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소지인은 그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지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채무자는 인적 항변으로도 소지인을 대항할 수 있다. 한편 채무자가 모든 소지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인 물적 항변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무엇이 문적 항변이고 무엇이 인적 항변인가가 문제되나 일반적으로는 증서의 기자로부터 명백한 것과 채무자의 이익에 중대한 것은 물적 항변이고 그 밖의 것은 인적 항변이라고 한다. 반가로 2번의 선의취득. 민법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지채권의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우 완화된 요건하에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즉 증서의 소지인은 증서를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도 그 소지인이 인도인에게 권리가 없음을 몰랐고 또 그 모른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증서상의 권리를 취득한다. 이때 소지인의 선의 무과실은 소지인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선의취득을 막으려는 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양가로 5번에 채무자의 보호. 지시채권의 채무자는 배서 연속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배선의 소묘 또는 날인의 진위나 소지인의 진위를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다. 여기서 진위를 조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진위를 조사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이행지체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의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조사를 하지 않고 변제하였더라도 변제가 유효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후자에는 예외가 있다. 즉 채무자가 변제하는 데에 소지인이 권리자가 아님을 알았다고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변제는 무효로 된다. 그 밖에 채무자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동그라미 1번에 증서의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는 현 영업소를 변제 장소로 하고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현 주소를 변제 장소로 한다. 2번에 증서의 변제 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권자는 지체 책임이 있다. 동그라미 3번에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야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동그라미 4번에 채무자는 변제하는 데에 소지인에 대하여 증거를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일부 변제의 경우에 채무자 위에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증서의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양가로 6번에 증권의 멸실, 상실. 멸실할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할 수 있다. 그리고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 1158페이지 로마트 3번에 무기명 채권의 양도. 무기명 채권은 특정한 채무자를 지정함이 없이 증서의 소지인에게 변제해야 하는 증권적 채권이다. 무기명 채권의 예로는 무기명 사채, 무기명식 수표 등의 상법, 수표법상의 유가증권, 상품권, 철도 승차권, 극장의 입장권, 시중은행의 양도성 예금 행사를 들 수 있다. 고식당의 식권도 무기명 채권에 포함되고요. 예. 무기명 채권의 양도는 증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무기명 채권에는 지시채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양도성 예금 증서에 관한 판례. 이전의 대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양도성 예금 증서의 만기 지급금으로
새로운 양도성 예금 증서의 구입을 의뢰하고 만기 지급금에서 새 양도성 예금 증서의 매입 대금을 뺀 차액을 지급받았으나 의뢰받은 피고인의 지점장이 양도성 예금 증서의 매입 대금을 그 발행 자원으로 입금하지 아니한 채 유용하여 버리고 통장에만 새로 발행된 양도성 예금 증서의 주심을 위탁받은 것처럼 임의로 기재하고 날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양도성 예금 증서는 시종은행이 발행한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증서의 소지를 요하므로 양도성 예금 증서가 실제로 발행된 바가 없다면 고객이 이를 매입한다는 명목으로 은행 직원에게 그 자금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고객과 은행 간의 양도성 예금 증서에 관한 매매 계약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의미에서 무한 피고 간의 양도성 예금 증서의 매매 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의적 청구를 배척한 것은 옳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뒤 유사한 사안, 즉 기존 예금 계약의 만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상환해야 할 만기 지급금을 입금하여 양도성 예금 증서를 발행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의 지점장이 입금을 확인하였으나 그 지점장이 다른 양도성 예금 증서의 발행 내역 등을 이용하여 위조한 양도성 예금 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경우에 관하여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기존 예금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만기 지급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고객과 금융기관은 그 기존 예금계약의 만기 지급금을 입금하여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거치식 예금약관이 적용되는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하기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거치식 예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합의 당시 금융기관의 담당 직원이 기존 금융계약의 계정에서 만기에 지급할 금액 상당액을 이미 인출 횡령한 상태라 하더라도 소비 인치의 일종인 예금계약의 성질상 이는 금융기관의 자금을 인출 횡령한 것일 뿐이므로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고객에게 대한 만기 지급금 반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거나 소멸된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체결된 거치식 예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위 대판 2000 3월 10일 98-29735는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가 실제로 발행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를 전제로 하여 양도성 예금증서를 기하여 청구를 한 사안으로서는 사안을 달리하는 이 판결 사안에 원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방금 언급한 바와 같이 대법원은 이 두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견지에 있다. 1159페이지. 그러나 두 판결은 실질적으로 모순된다. 그리고 우리 판례는 적어도 매매계약이 아니고 예금계약에 관한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은행의 담당 직원이 만기 지급금의 입금을 확인하면 예금계약이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그 다음에 로마자 4번 지명소지인 절급 채권의 양도. 지명소지인 절급 채권은 특정인 또는 특정인이 정당한 소지인에게 변제해야 하는 증권적 채권을 말하며 이는 무기명 채권의 하나이다. 지명소지인 절급 채권의 효력은 무기명 채권에서 왔다. 로마자 5번 면책증서, 면책증권. 면책증서란 증서의 소지인에게 변제하면 비록 그자가 진정한 채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채무자가 선인한 면책되는 증권이다. 철도 요객의 수화물 상환증, 호텔의 휴대폰 지증이 그 예이다. 이것은 단순한 자격증서이며 유가증권이 아니다. 그렇지만 면책증서가 증권적 채권과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시채권에 관한 일부 규정을 면책증서로 준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채권 양도 끝났는데요. 좀 너무 빨리 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기출문제 위주로 정리하시면 충분하고요. 여기까지 한 거 올려놓고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